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 우리 동서대학의 그 잡지 이름이 뭐였죠?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잡지, 제가 6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지역사회에 아마 여러분들과 인터뷰하는 그러한 코너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일부를 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그 지역사회는 이제 동서대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잡지인데요.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은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여러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자리니까 또 제가 평소에 또 여쭙고 싶던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이야기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지만 사실 이제 영향력은 훨씬 더 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향력은 그건 지금 과찬의 말씀이고, 이제 현역을 떠났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국힘당의 그 상임 고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냥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어떤 노력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격려도 좀 하고, 그 요즘은 이제 제가 의장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이제 기념관을 통해서 이제 민주시민교육 강좌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분 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달에는 이제 광주에서 했고, 10월 27일 날 또 이제 서울에서 합니다. 이제 지난 마지막 한 그 10월 27일 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치의 실종과 위기 이런 타이틀로 이제 유명인사들 이제 모셔서 톡쇼 세미나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지금 SNS 시대니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사회를 맡으십니까? 저는 이제 개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개사하고 이제 어렌지만 하고 마지막 폐사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 유튜브를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합니다만, 앞으로 이 유튜브를 점차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구독자나 800여 명밖에 안 됩니다만, 구독자의 수와 관계없이 그 이상 많이 또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나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어른의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점점 국민들 마음에서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정치에 달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공무원과 기업가 정기 유착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를 잘하고 좋은 정치를 통해서 정책을 잘 세우고 또 경제에 대해서 엔커리지도 하고 또 규제도 적절하게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정치인데, 지금 우리 정치가 갈수록 좀 실망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보면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총선을 얘기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봐서는 물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여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지금 1년 반쯤 남은 그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남은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발전할 수 없는 어려움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힘당이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실망을 좀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제가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와 뭐 개인적으로 가깝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랬는데 지금은 좀 제가 실망이 좀 크죠. 그러나 어쨌든 젊은 2030, 3040, 또 4050까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을 많이 발탁해서 장관도 시키고 당의 중요한 일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시켜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힘이 이제 좀 젊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당이다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저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제가 기억하는 하는 첫 조각에서 여성이 한 사람도 없고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은 뭐 보기에 따라서 뭐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대통령은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전국의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조화롭게 발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내가 아는 사람, 내 사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한동훈 한 사람쯤이야. 자기 오른팔로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믿을 신뢰할 사람 한 사람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나 입각에 하는 것 또 뭐 건강위원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걸 보고 이게 좀 과하다라고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개혁을 해 가면서 차츰 그렇게 해서 우리 전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늘 2말 3초 그러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단순히 중도표만 그래서 그런 거냐.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호남 출신이나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절대 곱게 보지 않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영남 출신이 좀 적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이게 인사는 이게 당평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 당선자 시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도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고쳐져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 기회에도 그런 이야기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즉 과거 정권에 대해서 이 용서와 화해 정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따지고 법적으로 따지고 철저하게 따질 때 가장 중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합당한 벌을 서게 해야 되고요. 그럼 지금 보면 박근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오랜 동안 수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직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미래로 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 화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하는 사람은 우리가 법치 국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 그 사실 공약은 종합청사로 옮긴다고 돼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세종시에 이게 종합청사가 세종시에 이제 많은 국무총리실하고 그 많은 부처가 갔지 않습니까? 좀 정확한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개 갔을 거예요. 그 종합청사가 많이 비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잘 리모델을 하면 거기서 충분히 대통령 집무실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난데없이 이제 용산에 이제 옮기는 걸 보고 이것은 아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절차 민주주의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발전에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100층, 200층 짓는데 기초를 든든하게 안 하고는 올라갈 수가 없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때 실망을 좀 했고요. 근데 기왕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당의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럼 제가 2, 3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여론도 들어보고 수렴하고 공주시에도 여러 번 갔죠. 가서 어떤 결혼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행복도시라고 그러는데 행복도시가 뭐냐면 행정복합도시를 행복도시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니셜 따서. 그래서 이 가야 된다. 왜냐? 아니 이명박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서 11번 이상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거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건 아니다. 지금 영호남도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판에 이게 잘못하면 충청도까지 해서 이 나라가 3분이 되죠, 3분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주장을 했죠. 수도를, 그러니까 국회와 사법부까지,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 세종시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청에서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는 세종시로 행정부를 옮기는, 그래서 미국과 같이 DC 같이 만들고 서울은 뉴욕 같은 도시가 되고, 그것이 제가 꿈꾸고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토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종시가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지방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87년도에 만들어졌던 대통령 5년 단임제 이 헌법입니다. 이거 잘못됐거든요. 지난 지금 8명인가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단임 대통령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제가 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기간 동안에 빨리 개헌을 해서 저는 준내각제나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를 잘 못하면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내각제에 가까운 제도. 저는 현재로는 이혼 집정제, 대통령 분권제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논의를 지금 시작을 해서 더 늦기 전에 대개는 대통령 임기 말에 개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는 24년 총선에 저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공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확실히 바뀌어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좀 젊은 층이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들은 젊은 정치인 많이 이제 발탁해서 키우자.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정치계가 오랜 동안 나이 원로라는 것도 좀 그렇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냥 구색으로 젊은 청년들을 내세우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제가 정치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그때가 만 53인데요. 제가 재선에 당선되고 있었던 첫 전당대회에 부총재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선이니까 당선하고 재선이 그때 시작도 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니까 일각에서 대가리, 소똥도 안 벗겨진 사람이 윗자리에 당선된 게 53살 때. 그러니까 내가 재선될 때가 나이가 53살이었는데
그때 전당대회에 그 이제 이해창 총재 출마하고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부총재에 출마를 했죠. 그때 14명이 출마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 선수도 제일 작았고 나이도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러나 나이 50세시면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속되게 말해서 대가리 소통도 안 펴겨진 게 이제 위에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그 당시가 지금 따지면 한 22년 전이거든요. 그것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인식들이. 그러니까 또 이거 보면 지도자가 늘 후계들을 이렇게 키우는데요. 이번에 영국의 총리도 그 인도계의 그 42살짜리인가? 슈낙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게 젊은 사람들을 장관도 시키고 프랑스의 그 누굽니까? 프랑스 총리 마크롱이죠. 마크롱도 그렇고 그 40대 젊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대학 다닐 때나 대학 졸업하고부터 정치에 인몰브 하면서 자기 생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세에 오면서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탁을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싹이 트고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같이 이제 가까운 정병국 전 대표도 했죠. 그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젊은 정치인 아카데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블록체인이라든지 AI 시대 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정당의 시스템도 꼭 그렇게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식으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개인의 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하면 그 비밀이 보장도 되고 뭐 그런 어떤 것을 도입을 해서 많은 정치 젊은이들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도 정치에 관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그 좀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 2, 3년 덕도 좀 쌓고 많은 인간 공부도 좀 해서 정치인으로 또 원숙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그것을 본 많은 우리 젊은 남녀 정치인들이 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가 방금 말한 시스템이나 또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생태계를 이렇게 가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번에 이준석 사태가 참 보는 시상이 많은 것 같아요. 중간 단계가 좀 비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정말 구색 맞추기 또는 이번에 그 민주당 쪽에 그 여성분도 자기 책을 썼던데 그 얘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진짜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주위에 선배들이 그냥 얼굴마담이니까 조용히 가만 앉아 있어 이렇게 했다고. 예열만으로 다 그랬죠. 이준석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준석은 그것보다는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우리 당원이 뽑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그냥 임명제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경력이라는 게 본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정치인에 출마를 해서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당선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정치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필드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은 사이드에서 정치를 평론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해 대중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 참 좋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어떤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게 자중자애하라.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는 자중자애하라.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당신이 최고의 공신이 되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이제 당신이 다 받아들이고 다 던지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그리고 저 벗어나 있으면 당신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내가 충언도 삼자를 통해서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준석 대표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거랑 다릅니다만은 당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수구적인 좀 이렇게 올드 패션적인 뭐라고 그럴까 인식의 차이가 아직까지 그런 젊은 세대로 넘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죠. 거기서 오는 괴리도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로 하기 위해서 입당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할 때 대표가 없는데 당에 가서 입당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건 제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젊으니까 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죠. 저라도 그건 화가 났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결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라는 그 젊은 이건 대표가 한번 생긴 것이 저는 큰 영향을 줘서 우리 당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또 변화 와야 되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이 좀 되고 하면 더 빨리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주 상당히 순기능적인 것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